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마흔까지는 주관적 세계에 머물렀지만 50세가 되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인 성인의 경지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일상에서 50세는 진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정말 지천명의 의미로 다가올까요?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평균 수명의 증가는 우리에게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부담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죠. 오늘은 50세 이후에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면 좋을지 그 해안을 얻어보겠습니다. 50. 드디어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머릿속에 맴도는 후회라는 부정적 감정.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50세가 넘어 빠지기 쉬운 부정적 감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년이 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역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라며 후회하기 쉽다. 물론 새삼스럽게 생각해 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후회는 그저 감미로운 추억일지도 모른다. 예전 일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때를 되돌아보고 감미로운 추억에 잠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만족보단 후회가 많을 겁니다. 지나온 수많은 선택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때로 되돌아가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하겠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옳던 그르던 그 과거에 집착하기보단 그저 추억으로 인정하는 게 마음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50세가 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협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남에게 인정받는데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런데 5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꼴불견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죠. 나이와 상관없이요. 하지만 50대가 되면 그 욕구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요. 남의 평가보다는 스스로의 평가에 더 무게를 두고 그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을 테니까요. 50세가 되면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언제나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완벽하다는 건 완벽한 모순이죠. 우린 크고 작은 실수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50세가 되면 그 실수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요.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애초에 그 실수가 원인이므로 없었던 일로 덮어버릴 수는 없다. 실수를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쉰 정도 되었다면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냥 자연재해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내 열정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이제 자연재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죠. 어차피 불가항력일 테니까요. 그런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창시한 심리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과제인지 아니면 타인의 과제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를 과제의 분리라고 합니다. 얼핏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신의 고민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성공이나 실패와는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족, 음식, 반려동물, 축구, 모든 게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긴다. 인생 후반전에 이런 대상이 있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토록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하지만 50대가 되면 현재의 자리를 고민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은퇴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작가는 지적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얻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조직에서의 지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조직에서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기는커녕 반대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럼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 같고 인생의 막바지가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회사의 평가가 변했다면 당연히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해주는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설령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해도 자존심을 다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에 대한 위로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신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사회가 그러한 체제로 움직인다는 뜻일 뿐이다. 개인의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자기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킬 수 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현역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금전적인 평가는 제쳐두고 생각하자. 직위가 있느냐 없느냐 따위는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의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자존심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설령 그렇더라도 문제는 변화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일 텐데요. 현실에 적응해 나가려면 남들이 지금의 자기 자신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와 비교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가 너무 높을 때는 아, 나는 이렇게까지는 남들에게 평가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현실과 타협해내면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다. 상황은 변하는데 그런 유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과거의 성공담에 휘둘려서 자신만 힘들어진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어긋나는 게 당연하다.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는 거대한 천장화가 있죠.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천장화를 그리기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천장에 그림을 그리려면 계속 얼굴을 위로 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고개는 아프고 시력은 떨어지고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켈란젤로는 천장화를 그리는 동안 원래 자신이 더 하고 싶은 조각을 만들 수 없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죽을 것 같다. 부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지 않는다. 괴로워서 죽고 싶다. 하지만 그의 실력은 출중했고 로마 교황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미켈란젤로처럼 설령 잘 못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맞는 일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자신이 해낼 수 없는 상황도 많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죠. 작가는 이를 두고 성숙이라고 강조합니다. 직접 자신이 시도해보고 이것은 도저히 나한테는 무리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네. 하고 느껴서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을 살아갈 추진력이 된다. 50. 폭탄이 터진 대로 즐거움은 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50세가 넘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꼽은 것은 음주, 흡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층이 된 후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빅백, 초노화의 신세계의 저자 윌리엄 제이 콜은 외로움은 신체의 마모를 일으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노년기 외로움이 실제 사망 위험률을 26%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불안, 우울증 및 자살 충동에 더 취약하게 만들며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 50세 이상에 더 취약하다고요. 같은 맥락이겠죠. 이 책의 작가는 50세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방법이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합니다.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은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에 저항해서 살아남으려면 옆에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기쁨을 발견해가는 힘, 즉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그 모티브는 무엇일까요? 작가는 자신만의 모티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부으면 지루함은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산, 바다, 반려동물, 분재 같은 것들이요. 그래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요. 먹고 살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사회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 노력도 필요했고요. 하지만 50대가 되면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따금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더 어울려서 뭐 좋은 일이 있겠나. 인간 혐오도 성숙의 한 형태인지도 모른다. 50세가 넘으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해온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 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굳이 어울리지 않고 지나쳐 버려도 된다. 만일 내 안에 인간 혐오의 기질이 있다면 중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언짢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50대부터 활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쳤기 때문이겠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열정과 성과의 그림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50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가는 먼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미의 세계에 새로 입문하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인생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그래서 자신에게 미의 이데아, 즉 아름다움이란 이것이라고 느낄 만한 것이 있다면 정체되어 있던 생명력이 갑자기 되살아난다. 그리고 철학을 알 만한 나이가 된 만큼 교양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물론 고전 문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다. 또 철학을 다시 배우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젊었을 때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 드디어 소크라테스의 기분을 알겠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식이다. 그렇게 아름다움과 교양을 통해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흥분시키는 방법이라고요. 예를 들어 음악이든 그림이든 훌륭한 표현 예술을 접하다 보면 자신도 뭔가 표현하고 싶어진다. 즉, 표현 욕구의 스위치가 켜진다.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문화에 관련한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을 통해, 꽃꽂이를 통해, 춤을 통해서요.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나이가 50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알게 되죠.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은 늘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인원수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소수 취향의 작품을 사랑한다.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람들과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면 친구가 없어도 별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여러분의 행복한 50대를 응원합니다.